그럼 이제 운동을 하나도 안 했던 이제 암 환자에게 이제 원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뭐 처음 운동을 한다면은 이 운동부터 좀 해봐라. 좀 구체적으로 하나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걷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뭐 1시간 정도 걸어라. 잘 못 걸어요. 우리가 운동 1시간 걸으면 뭐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실제 걸어보면 안 그래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걸어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30분이면 너무 짧아. 그런데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30분도 길어요. 처음에 너무 과한 걸 하지 말고 내가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내가 지친다. 그럼 10분만 걸으세요. 그 다음에 한 1분, 2분 늘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며칠, 날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20분, 30분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려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걷는 것부터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 걸으면 이게 무슨 운동이야. 그렇죠. 좀 막 빨리 걷고, 네. 예? 최소한 경보 정도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걷는 정도가도 괜찮아요. 걷다가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좀 늘려가면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헐떡거리지 않는 게 좋거든요. 헐떡거리기 전 단계까지예요. 근데 처음에 막 빨리 걷고 내 몸에 근육 다 빠졌는데 무리하게 걷다 보면 조금만 걸어도 헐떡거려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늘려가야 됩니다, 운동은.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해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 아직 훈련도 안 돼 있는데 막 높은 산을 갔다가 막 이렇게 등산하듯이 가려고 하는 분들,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 운동 안 했어, 너 암에 걸렸어, 우리 등산 가는데 따라와. 네. 이래가지고 가다 와가지고 녹초가 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내 패턴에 맞춰야 되고 늘려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걷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걷는데 너무 뭐 무리하게 빨리 걷거나 또 아니면은 시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는 가볍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강도도 조금씩 늘리고, 그리고 항상 끝무렵에 가서 근육 강화를 위해서 처음에는 뭐 한 100m 달리기 정도를 좀 달려본다든지 그 정도를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거기에 맞추게 근육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근육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헬스도 그때 이제 적용을 하고, 처음부터 막 한 1시간 걷고 여기다 또 헬스하고 그러면 너무 무리죠.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이제 잘 하셔가지고 이제 암이 어느 정도 관해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환자분처럼 이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재발을 좀 일으키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환자분들이 재발을 잘 일으키는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본인의 그 상태를 잘 몰랐을 경우에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하게 되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의 상태보다 내 몸 상태는 더 나빠졌다고 봐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내것 면역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면역세포가 힘이 셌으면 암세포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면역세포가 약하면 암세포가 큰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커져서 진단상으로 암이 발견됐다, 그 말은 내것 면역이나 내 몸 안에 있는 환경이, 암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암을 조장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변이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암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그걸 하는 상태는 내 몸은 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면역도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대부분 어떤 환자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기력이 이제 회복이 되면 네. 자기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 또 특히 1기나 2기인 분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주치 선생님들이 아이고 좋아졌습니다. 자, 이 말을 단순한 관해된 상태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설명을 한 거예요. 암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내가 내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받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관해라는 것은 큰 덩어리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씨앗처럼 되어 있는 부분. 너무 적어서 CT나 어떤 이런 검사상에 안 나타난 부분들은 항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요놈들이 나중에 다시 커서 재발이 되거나 다른 데 멀리 떨어져 나가서 전이가 되거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수술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술 항암 방사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관리가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일상생활 해버리는 사람들은 재발전이 잘 되겠죠. 내 몸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거예요. 면역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유전자들을 수술했으니까 조직 보면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왔는가. 이건 재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 안에 있는 환경도 내가 암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인가. 아니면 내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부분 한번 보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안 좋다. 그러면 재발 전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정말 만약에 검사를 해보니까 다 좋아. 그렇다면은 조금 느긋하게 해도 되겠죠. 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로 튈지 럭비공과 같아요. 내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관리가 조금 소홀해가지고 나중에 재발 전이가 된다면 그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재발 전이가 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재발 전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내 몸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하면 그것을 고쳐 나가면은 재발이나 전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재발 전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이 필요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복불복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 복불복은 아닙니다.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노력을 하면은 훨씬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발 전이를 막기 위한 제 1번 방법은 저는 몸 상태를 꼭 먼저 파악을 해서 어떤 취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파악하는 게 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